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안건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 여러분 그 뉴스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 봄이었어. 세월호 문제가 한참 있었던 4월쯤이었지. 세월호 직전인가 직후인가? 한 고등학교 방송부 학생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인생 상담할 때였다. 그죠? 인생 수다방에 한 고등학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방송반인데 이 고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이제 이 고등학교의 방송실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야. 방송실 시스템이 개판이라서 이 운영이 제대로, 그러니까 방송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방송반 학생들이 수시로 불려가서 그 장비의 문제점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방송실 활동을 한 거야. 그때 기억나죠? 예. 근데 이 학생들이 그렇게 방송반에 매달려가지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얘네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 그러면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둥, 그러면서 얘네들을 결과 처리하게 됐고, 벌점을 막 주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더러 굉장히 심각하게 욕을 했어. 굉장히 심각하게 욕을 하고, 막 인권 침해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내가 그랬지, 이게 옛날 교육청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감이 그만두기 전에 이 교육감에게 그걸 신고를 했어야 됐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그만둬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교육청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봐라라고 우리가 그때 조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교육감이 이번 새로 뽑힌 다음에 이재명 교육감한테 다시 신고를 한 거야. 도움을 요청한 거야. 자세한 과정의 내용들을 내용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학생에 대한 인권 탄압은 이게 가령 체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학교의 선생들의 태도는 그 법으로 규정한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인권 탄압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말로 얘기한 거라서. 근데 이제 그 교육청에서는 경고만 했대. 그 학교에다가 경고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권 침해 발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 선생들이 얘네들더러 이거 고소하겠다. 실추시켰다고 막 고소하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애들 또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내용을 언론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언론 보도로 나왔다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내용 보셨어요? 어디를 보면 되나? 구글에 보면 나오려나? 이거다. 테러범 내란 음모죄 다 잘라버려. 민원 제기한 학생에게 교사가 막말. 경기도 용인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 정신과 치료 중. 교육청은 인권 침해 아니다. 이놈들아, 이건 학교에 대한 테러야. 너넨 학교에 내란 음모를 한 거야. 방송부가 국가로 따지면 이석기처럼 내란 음모죄를 저지른 거야. 지난해 9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신봉고등학교 교사들이 방송부 학생 8명에게 한 말이다. 2012년 3월 이 학교가 개교했을 때부터 방송장비 고장 문제로 교사와 방송부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갈등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방송부 학생들은 동아리 사퇴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막말이었다. 이 학교의 3학년 방송부 학생 김민중 군은 14일 지금까지 학교를 위해서 이익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면서 방송부 활동을 했다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화가 많이 났고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교사들과 방송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참다 못한 방송부 학생들은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옹호관실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13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침해는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중군은 학생인권 옹호관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봉고는 지난 12년 3월 개교했다. 방송장비는 개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방송부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오후 9시 40분까지 종소리를 수동으로 송출하거나 방송장비를 점검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방송부 학생들이 아침 조회나 종례, 수업 시간에 늦거나 참석하지 못했고 벌점 등 불이익을 받았다. 방송부 학생들은 방송장비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을 찾아가 쉬는 시간 등에 방송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전해들은 방송부 총괄 교육정보부장 김한무계 교사와 방송부 담당 강한무계 교사가 반발했다. 민중군은 김 교사는 학생들이 교장을 찾아간 게 교권 침해라며 방송부를 다 잘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부담을 느낀 학생들은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했고 이튿날 강 교사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 교사는 테러범이란 말과 함께 학생들이 지금까지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려 잡음을 만들고 농성을 했다고 다그쳤다. 옆에 있던 예체능 부장 정아무개 교사도 학생들에게 이석기처럼 내라는 모죄를 저질렀다고 소리쳤다. 학생부장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퇴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정보부장 교사는 방송부를 사퇴하면 생활기록부에 이 사실을 적을 것이고 학생들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중군은 이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에 방송부 학생들의 입장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각 방송부 담당 교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을 압박했고 정예체능부 교사는 학생에게 일어난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공공기관을 향한 명예훼손이라고 화를 냈다. 이후 민중군은 사과했고 학년부장 정아무개 교사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올해에도 방송부 학생들에게 시련이 닥쳤다. 지난 6월 민방위훈련 때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학년부장 정교사로부터 애들을 다 죽이고 싶은 것이냐, 세월호 사건을 또 만들고 싶으냐는 말을 들었다. 안전하게라는 말을 빠뜨렸다는 것. 정말 씨발. 안전하게라는 말을 빠뜨렸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건 이후 이 교사는 방송 질문에 3학년 출금지 팻말을 붙이도록 했다. 비롯해 방송부 학생 2명은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민중군 진단서에 불안 증상이 관찰돼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썼다. 민중군은 다른 방송부 친구는 불면증 진단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지난달 일주일가량 학교에 나오지 못했고 최근에도 학교에 가는 걸 꺼려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용기를 내 7월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서를 냈다. 김영욱 경기도 교육청 1권역 학생인권 옹호관은 지난 10일 학교에 보낸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학교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학생 인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욱 옹호관은 교사들의 막말과 관련해 장비 고장 문제 등과 관련한 신속한 조치와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고가 이해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갈등과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초래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목적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게 인격권을 침해할 목적의 언어폭력이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더 당해야 언어폭력이야? 이 정도의 말이 테러범이다, 내라는 모죄다 이런 정도의 말이 인격 침해 목적의 언어폭력이 아니면 어느 만큼 더 당해야 언어폭력이죠? 김홍호관 학교장에게 인권 친화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인권적, 민주적, 합리적인 방송방 운영 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방송 설비 개선 노력,
학생들의 학습권과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학교로부터 진솔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을 돕고 있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씨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봉고 쪽은 학생인권 옹호관의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상호 교무기획과장은 권고사항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지서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사정을 알려줄 수 없지만 교사들과 방송부 학생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신과 치료받는 학생들 빼고 잘 지내나 보지? 이게요, 여러분. 일단 이 학생들에게 참 미안해. 참 미안해. 이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던 게 좀 미안하고, 물론 이 교육청에서는 이게 어떤 정말 이제 뭐 부모를 언급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쌍욕, 무슨 놈 새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인권 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내란 음모다, 테러범이다, 뭐 퇴학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 옹호관의 판결,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 이게 사실은 이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줬을 것 같아. 일단 이 고등학교 이 방송부 학생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대신 사과하고 싶은데, 이 학교가 지금 만들어진 게 3년밖에 안 됐잖아. 이게 이제 이명박 때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는요, 사실 선생들이 저거보다 더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 몽둥이질 아무렇지도 않았고, 막 이 슬리퍼로 때리고, 막 대걸레로 때리고, 애들 막 거꾸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신체적인 체벌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인격적 모욕 말도 다 못했어. 그때는 그게 군부 독재 시대라서 가능했던 거야. 군부 독재 시절에는 옛날에 일본군이 이 일본 군대에서 조선인들을 이제 끌고 갔잖아. 그래놓고 조선인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게 안 싸운다고 그렇게 얼차려 준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그 얼차려 문화가 거기서 나왔대. 일제 때 강제로 징집된 조선 사람들이 열심히 안 싸운다고 벌을 주기 시작한 거야.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군대 내에 군대 폭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군대 폭력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 당시에 당했던 이 남자 선생들이 그 폭력 문화를 학교로 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똑같이 그 군대 내 폭력 문화를 학교에다 접목을 한 거예요.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비인격적인 정말 식민지 노비 같은 행동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다 이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을 거쳐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되면서 이게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면서 체벌 금지에 대한 그 많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 노력이 있었고 결론은 이 이명박 때 가서야 체벌 금지가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명박 때 체벌이 금지되는데요. 그냥 금지된 게 아니야.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인터넷 댓글 부대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체벌이 꼭 필요하다. 자기가 학생이고 자기가 뭐 학부모인데 뭐 자기 선생인데 막 이러면서 무슨 백수 댓글 부대 새끼들이 돌아다니면서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개지랄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진보 세력들이 이 체벌을 없애려고 그런다. 그래서 학교의 기강이 무너진다. 교권이 침해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게 교권 침해라고 개지랄을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직접 몽둥이로 때리는 체벌이 금지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교사가 학생을 벌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올 봄이었지. 지난 봄에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애한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킨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를 3,000번인가 시켰잖아. 그래서 애 허벅지에 근육이 다 파열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파열된 근육이 피를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소변으로 검정색 소변이 나온 거야.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앉았다 일어났다 시켜가지고 3,000번을 시켜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올 봄이었는데 걔가 그 수천 번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천 번을 하면서 허벅지 근육이 파열이 됐고 그 근육이 녹아가지고 피로 흡수가 된 거예요. 혈액으로. 혈관으로 흡수가 돼서 그 혈관으로 흡수된 혈액이 신장으로 가서 검정색 혈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이 교사가 애한테 도대체 얘가 뭘 잘못해서 그 벌을 받았냐 했더니 수학 문제집 2쪽을 못 푸는 거야. 숙제를 깜빡해가지고, 수학 문제집 2쪽을 못 풀어서 그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교사가 그 아이는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거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벌 받는다. 내가 몸이 약해서 그렇다 이러고서 선생을 감쌌다니까? 그게 라디오에 나왔던 사연이에요. 체벌이라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체벌, 우리는 체벌을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있어. 그죠? 그 체벌을 받아서 애가 장애인이 된 경우도 많아요. 앉았다 일어나기 체벌받던 여학생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도 해요. 근데요, 이게 이 신체적인 체벌이라는 게 뭐냐면 신체에 가하는 벌이야. 여러분 신체에 가한 벌을 받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반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신체적 학대를 당한 다음에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반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 체벌은요, 정신적 학대예요. 신체적인 학대만이 아니야. 물론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거는 몸으로 이렇게 닿진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학생인권 조례 반대하는 사람들이 체벌이 필요하다. 사랑의 매가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막 이랬잖아. 그러면서 몽둥이로 애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요, 애들이요, 몽둥이를 맞으면서 절대 그 선생한테 존경심을 갖지 않아. 몽둥이로 때렸던 선생에 대해서 절대 존경심을 갖지 않아요. 그건 그 선생에 대한 비하이고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지, 그건 절대 수업에 집중되는 게 아니야. 나도 애들을 가르쳐 봤잖아. 학교 체벌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 김대중 노무현 때는 학교 체벌이 금지되어 있었어. 체벌하는 사람들을 막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도 근데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애들 때리라는 거야. 학원에서 애들 때려서 가르치라고 막 그랬어. 이 새끼들 공부를 안 하니까요, 막 때려주세요. 그래갖고 학원 선생이 약간 또라이 미친 년놈들이 애들을 개패듯이 팼다니까? 그래갖고 애들이 아예 학원에 맞으러 와요. 이러면서 다녔었어. 내가, 너희들이 짐승도 아니고 왜 맞아야 말을 듣냐? 맞아야 말을 듣는 건 소나 말이다. 짐승을 때려서 훈련하는 거지 사람을 때려서 훈련할 수 없는 거다. 너희들이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이들은 나의 수업 시간에 절대 떠들지도 않았고 규칙을 어기지도 않았고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 수업에 임했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거는요, 뭐 매를 들지 않으면 애들이 무시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매를 들지 않아도 아이들이 존경하고 충분히 아이들이 따를 수 있어. 그런데 사실 그게 힘들지. 애들을 그만큼 카리스마 있게 딱 제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애들은요, 뭘 알아보냐? 선생의 마음을 읽어요. 모를 것 같죠? 애들이 선생의 마음을 읽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정말 사심없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딱! 내가 수천 명을 가르쳐봐서 난 통계예요. 어느 학원을 가나 아이들과 마찰이 많은 선생이 있고 아이들과 사이좋은 선생이 있어. 구분 기준 딱 하나야. 애들은 자기를 정말 똑같이 자기네들을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주는 선생님이구나 싶으면요. 딱 순종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차별하고 부잣집 자식과 가난한 집 아이, 옛날에 학원들은 큰 학원이라 여러 아파트에서 애들이 와. 그러면 선생들이 은연중에 쟤 어디 사는 애야? 부자 아파트에 사는 애라는 거지. 그럼 걔네들은 조심한다? 걔네들한테 함부로 안 때려. 근데 되게 못 사는 아파트에서 온 애들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선생들은 매번 애들하고 문제가 있었어. 애들을 계속 개잡듯 잡고 애들은 개처럼 굴었어. 근데 나의 수업 시간에 나는 걔들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나는 관심도 없었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관심이 없었어. 결론은 나의 수업을 들은 애들은 모두 80점 이상을 맞아왔어. 그 막 선생님들, 엄마들이 막 전해서 애가 요즘에 사회 공부만 해요. 그리고 내가 학원을 떠나 매번. 1년 이상 학원을 못 다니는 게 애들이 사회 공부만 한다고. 국영수 하러 가갖고 사회 공부만 한다고 해서 내가 학원을 떠났어, 매번. 그랬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 선생님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선물하고 편지 주고 막 그 순종하는 모습을 견디질 못하는 거야. 웬만한 선생님들이. 막 괴로워해. 그래서 내가 또 떠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애들은요 정확해요.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선생이 어떤 마음인지 애들이 정확히 읽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한다면 내가 잘하면 인정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이 선생님한테 혼나겠구나. 그걸 알잖아. 그러면 잘하려고 노력해. 그게 애들이야. 애들은 정직하다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또 누가 그러냐. 소위 조폭 형제들이 그래. 조직폭력 형제들도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안 좋은 가정 환경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어둠의 형들이랑 어울리다가 그 길로 갔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참 일상적으로 그 법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사시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의 내면을 참 정확히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정신이 똑바르다 싶잖아. 철저히 도와줘. 그래서 어딜 가나 참 우리 어저께도 우리 시청자가 막 문신하신 조폭 형제들이 골목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 옛날에 대입반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어느 시골의 조폭인데 대학교 가려고 와가지고 우리 수업 듣고 앞으로 선생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해서 학원 그만뒀잖아 내가. 다시 생각을 안 갔어 무서워서. 근데 옛날에 내 20대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항상 눈물이 나.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그 남자애가 되게 등치가 좋은 애인데 근데 막 이렇게 뚱뚱한 애는 아니었어. 키가 건장한 애였지. 근육이 되게 있는 애였는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맨 뒤에 앉아서 그걸 보더라고.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수업인가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데 애들이 시커멓게 막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지. 얘들아 인사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님이 그 형님이라고 모시는 선생님이다. 너희들도 이분을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러는 거야. 애들이 형님 이러는 거야. 학원 그만뒀잖아.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인생 살다 보면 법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연락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 지난번에 내가 저기를 갈 때, 왜 강제 자원봉사 갈 때, 그때도 이제 소위 어둠의 형제들과 어울리는 우리 칼빵 오빠가 있었잖아. 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오빠였는데 내가 이렇게 칼질을 잘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칼을 너무 잘 다루시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칼질을 하면서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욕이 나왔어. 그러니까 왜 그래 동생? 그래. 그래서 아니요 그냥 나쁜 기억이 나서요. 그랬더니 왜 칼 맞았어? 그러는 거야. 칼질을 하다가 나쁜 기억이 났다 그랬더니 왜 어떤 놈이 칼 맞은 적이 있냐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니요 제가 왜 칼을 그럼 칼을 놨나? 칼침을 놨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오빠에게는 칼에 관한 나쁜 기억은 딱 2개야. 칼침을 맞았거나 칼침을 놨거나. 아니에요. 칼과 아무 무관한 그냥 나쁜 기억이에요. 근데 이 오빠가 나하고 이렇게 쫙 80시간에 사회봉사를 쭉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중전화로 전화하라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이게 다 걸리기 때문에 공중전화로 전화하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오빠도, 그분도, 이 사람, 나를 보면서 이 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들 그런 걸 정확히 본대. 자기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내면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은 절대 나 같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소위 이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괴롭히고 아무 약자나 괴롭힌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들에게, 그리고 소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일진이라고 불린 애들 있잖아. 얘네들도 원칙이 있어. 정말로 착하고 약한 애들은 안 건드린다는 거야. 근데 꼭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껄떡거리고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막 잘난 척하고 껄떡거리고 남을 괴롭힐 때, 그럴 때 이제 걔네들을 건드린다는 거지. 그리고 감히 우리의 권위에 도전할 때, 그때 손을 본다는 거지. 아무나 이 착하고 약한 사람들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나 칼 맞은 적 없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라 그러나, 물론 이 아이들이 조폭하고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 순수한 사람을 알아봐. 아이들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애들이 말이에요. 가령 내가, 야, 너 이거 내라는 모로 잡혀갈 수 있어. 내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야, 너네 이러면 내라는 모라고 걸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건 그렇게 말하는 선생의 감정, 그 감정에 상처를 받은 거야. 내가 얘기하면 농담으로 넘어갔겠죠. 정말 자기네들을 걱정한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선생의 감정, 그 말을 하는 선생의 눈빛, 그 눈빛과 감정이 아이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참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이랑 대판 싸웠어요. 우리 딸이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하나는 학교에 가져가고 하나는 학원을 들고 가. 근데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갈 때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인사를 해서 오늘도 재밌게 놀다 와 이러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 간 애가 5분 뒤에 다시 왔어. 왜 그러니? 했더니 학교 가방을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 가방을 학원을 갔는데 학교 가방을 가져갔다고 밖으로 온 거야. 그냥 농담으로 우리 딸이 요즘에 마음이 떴네?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애가 실수를 해서 남자친구를 사귀나?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날 학원 갔다 와가지고 도대체 엄마가 돼가지고 딸이 학원 가방, 학교 가방을 헷갈릴 수도 있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놀려내는, 자기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까짓 거 가방 바꿔갔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가 되는 말 할 수 있냐고. 나 정말 당황했어. 그래서, 가방을 바꿔갈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난 가방 바꿔간 거 잘못이라고. 그 실수한 거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가 있어. 예, 남자친구가 있는데, 가방을 바꿔가는 사소한 실수를 남자친구랑 연관시키는 거는 인권 침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막 들이대는 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잘못했다. 엄마가 진짜 잘못했다. 그냥 농담이었다. 그지만 그게 어떻게 농담으로 나올 말이냐? 어떻게 얻은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만든 남자친구인데? 그까지 가방을 바꿔간 실수를 가지고 남자친구를 대입을 해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내가 싹싹 빌었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얘가 와서 막 울면서 잘못했다는 거야, 지가. 거기서 더 당황이 됐어. 막 울면서 잘못했대. 엄마가 자기를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자기가 사춘기라 요즘에 감정이, 막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야. 감정 기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엄마한테 하면 안 되는 말 했다고.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자기가 그게 어렸을 때, 이렇게 애기 때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 그걸 보여줬거든요. 초등학교 때 계속.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그걸 블럭을. 그럼 이제 딸이 확 무너뜨려. 그니까 뭐 7개월 때 막 이럴 때, 6개월 때. 그럼 와! 우리 딸이 무너뜨렸어요! 이러면서 박수 치고 그랬거든. 그걸 영상으로 찍어 놓고 보여줬더니 자기가 그런 걸 무너뜨려도 박수 치면서 좋아해준 엄마인데 그 엄마한테 자기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그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화를 냈다고 와갖고 막 울면서 저기 뭐예요, 사과를 하는 거야. 그게 더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막 안아주고 엄마가 좌우지가 무조건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막 화가 나서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너무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또 사과를 하더니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맑은 얼굴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커나고 잤어. 네. 하여튼 이 애들이요, 애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본다. 애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애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이 용인 신봉고등학교의 문제는 아이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거예요. 나는 우리 이 신봉고 학생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고, 신봉고 선생님들께도 권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 이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자기네들이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노력했던 아이들을 대했던 선생님들의 자세의 문제야. 이 애들은 정말 격려, 칭찬을 듣고 싶었던 아이들인데 도리어 잔혹한 비난을 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찢어놓는, 나는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셨다고 봐요. 이 실수를 뭐 교육청이나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소송을 건다고 나는 이 상처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줬을지 몰랐다 라고 사과해 주시는 거, 저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이 애들이 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어떤 뭐 선생이 잘리고 학교가 문 닫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책임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진지한 사과와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이거 공립고등학교일 거예요. 예, 공립고등학교. 그래서 이 고등학교 막말 사건 한번 짚어봤고요. 예.